안녕하세요. 창원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김현정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공한 CEO, 경영 컨설턴트인 이두찬 대표님을 모시고 2022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이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나노사회입니다. 나노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많이 사회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 비즈니스도 많을 거고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첫 번째 화두가 바로 나노 사회인데요. 이 나노 사회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런데 이제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그 개개인들이 또 더 많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연, 지연, 직장 동료 이런 분들 많이 모이셨고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사회에서는 그 개인이 흩어지는데 이 흩어지는 방향이 취향 공동체로 가는 경우가 지금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개발을 하는 걸로 모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모였다가 또다시 흩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1.7% 정도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마트의 매출이 편의점 매출보다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품들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간편하다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 단위당 구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 생활 소비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묶음 단위보다는 이제는 좀 더 잘라서 파는, 좀 더 소량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노 사회에서는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개개인이 생활하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정보를 얻고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일한 거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죠. 포털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의 생각이 계속 강화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거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취향도 잘 분석해야 할 것이고 한번 이제 집중되면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 고객들의 맞춤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네요.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글을 쓸 때 해시태그를 꼭 씁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서 이건 어떤 해시태그랑 나의 사업을 묶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파악하신다면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니 러쉬입니다. 네, 머니러시는 우리 과거에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골든 러시가 있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었고요. 근데 머니러시라는 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이 돈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에 봤을 때 SNS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이런 걸 먹어?
이런 차를 샀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평균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올리는 거는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고 한 번씩 올리는 건데 그 한 번씩 올리는 게 모이다 보니까 소비 수준을 이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거 사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을 개인이 이제 많이 만들게 됐고요. 그걸 우리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잡, 쓰리잡, 나아가서는 N잡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득템력인데요. 요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리미티드 에디션 사겠다고 그 텐트 치고 그 노숙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최근에 들어서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대량 공급, 대량 소비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정된 물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상품의 수량 제한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정된 거를 사게 되면은 스스로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 힙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려는 거, 요거 굉장히 강해졌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무슨 표를 예약하려 하더라도 1, 2초 만에 거의 매진이 되고요. 유명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을 때보다 산 거를 다시 되팔았을 때 2배, 3배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이거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득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죠. 여러분 가방 뭐 1, 2년 전에 레디 썸머백이라고 가방 받으려고 줄을 많이 섰었고, 또 지금처럼 뭐 연말이 되면은 다이어리 받으려고 사람들이 스탬프를 모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인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수단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고 이게 결국에 기업 마케팅의 영향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요거 단어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을 뜻하더라고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요즘은 조금 퇴보한 경향이 있는데 경남 지역에서도 통영이나 남해에서 요거를 조금 최근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여유로운 공간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까요? 4번 러스틱 라이프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 오래 거주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살고 싶어도 내가 원치 않는 소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개입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TV 영향도 되게 많았어요. 삼시세끼랄지, 맞습니까? 삼시세끼? 뭐 제가 TV를 잘 안 봐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그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그 시골에 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놀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를 알게 되고 재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함께 캠핑이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캠핑 시장이.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이틀 정도는 여유롭게 한적한 곳을 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휴식을 취하고 취미를 즐기고 본인을 좀 더 알고 온다. 이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사실 이게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헬시 플레저인데요. 저는 길티 플레저를 선호하는데 헬시 플레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헬시 플레저. 요즘 건강이 화두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 그리고 바디 프로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운동 진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 몸에 맞는 음식 찾아서 드시는 분 되게 많으시고요. 이 헬시 플레저는 건강을 관리하는데 약간 놀이를 하든 내가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먹는 거, 식단 관리. 두 번째는 몸 관리. 세 번째로 멘탈 관리가 있습니다. 요즘 뭐 멘탈이 나간다, 멘탈이 무너진다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결국 이제 몸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정신과나 심리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컸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도 내가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기업의 사내 복지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식단, 대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거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쪽으로 예전이랑 조금 그런 부분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오늘 키워드는 현재 시점에서 내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랑 어떤 게 맞는지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Xteen is back입니다. 저와 저의 선배님 세대가 오렌지 던지며 놀았던 오렌지 세대, X세대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파격적인 세대였는데요. 지금 40대에서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죠. 늙은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돌아왔다, 언니가 돌아왔다쯤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다른가요? 6번 Xteen is back.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세대거든요. 왜냐면 대중문화를 그대로 다 흡수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대부분 1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 놀고 있어요. 틱톡 영상을 찍는다랄지 유튜브를 같이 찍는다랄지 아니면 PC방을 같이 가서 게임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Xteen이라는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끼인 세대다. 위에는 기성세대가 있었고 밑에는 뭐 MZ세대, 어중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들이 지금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고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중문화를 다 만들어가는 세대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부상할 거다. 앞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나 취미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세대들이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근데 자녀들도 지금 또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같이 놀지만 자녀하고도 또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도 일부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유연한 세대이면서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꼰대의 일부도 갖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지요. 맞는데 그 안에서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밑으로 쪽으로 확 붙으신 분이 있고 위쪽으로 확 붙으신 분이 있고 좀 많이 그런 갭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게 어느 층에 우리가 타겟을 할 것인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 세대가 당분간 이제 주류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부는 과거에서부터 해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도 저랑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자기관리가 철저한 신인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계속되는 습관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요. 이 키워드가 바른 생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루틴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좀 즐겁거든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몇 가지 정해진 거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소소하지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충만함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게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셀프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묶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허용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지켜야 된다. 또 그런 거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 바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스탬프 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잘 했다 하면은 스스로 이거를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했다, 오늘도 10,000보를 걸었다, 이거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쿠폰 쌓듯이 내가 나에게 쿠폰을 준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다 채우고 나면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 대한 보상이야, 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른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앱이나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앞에서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이제 MZ세대,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적인 삶, 그리고 과소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비로 만족하는 삶, 이것도 연관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비용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만족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8번째 키워드는 실제감 테크인데요. 요건 조금 이제 우리말로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는 신한은행 광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것의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실제감 테크는요, 그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대한 실제같이 만들어내는 기술. 신한은행 광고에서 로지가 나왔죠. 가상인간 로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는 게 메타버스죠. 옛날에 싸이월드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우리가 화상으로 회의하기보다는 어떤 그 공간에 캐릭터가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류를 한다라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직까지 뭔가 이렇다라는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갈 거고, 굉장히 현실감 있게 진짜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중요할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야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우리 홈쇼핑을 보듯이 일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자기의 물건을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먹방을 보여주면서 옷을 착용해보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다양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는 일반화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거를 너무 모를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우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9번째 키워드는요, 라이크 커머스인데요. 단순하게 해석하면 좋으면 산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이제 과거에는 그 생산자가 명확했고요. 이 생산자가 물건을 직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통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유통사를 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좋아요, 나는 이거 좋아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사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그걸 또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원스톱 쇼핑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사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네, 괜찮네, 그러면 사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권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고, 소비자의 시장의 힘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러티브 자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을까요? 과거는 아니죠.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그 기업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듣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업의 스토리 이 얘기 크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러티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거든요. 내러티브는 실제 있는 거를 내가 좀 재미있게 잘 풀어내는 거,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됐었잖아요.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뭐 우주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합니다. 창조적으로 이렇게 이런 세상을 꿈꾼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를 다른 행성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러티브, 즉 이야기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끈다라는 거죠. 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 생각하면은 저는 최근에 오뚜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갓뚜기라고 또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이나 뭐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고 있고 빙그레도 좀 잘하고 있거든요.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지만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빙그레만의 스토리를 계속 내고 있고 지금까지 이두찬 대표님과 함께 2022년도에 소비 트렌드 10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가져왔던 것들이 조금 더 뭐 강화됐거나 다른 외부의 요건에 의해서 이제 변화된 것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기업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마케팅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